네, 중국 정부는 최근 제기된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발 위기 둘러싼 외부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자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올해의 경제 성장 목표치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의 걱정은 기후였을까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이슈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모시고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쉽지 않은 또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또 정리를 해주러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인민은행에서 51조 규모의 유동성 투입하겠다 그러면서 시장의 개입 확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취약해진 중국의 금융시장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지원책들 지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이제 긴급 유동성 자금이 51조 규모로 투입이 됐는데, 근데 우리 시간에 아마 이미 두세 달 전부터 중국이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런 말씀 드릴 때 중국 지도부가 지금 이상하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외교부장이 종적을 감추고 그렇죠. 또 이강 인민은행장도 교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교수를 했던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 미중 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인데, 문제는 이제 더 큰 문제는 중국 내부에 있어요. 이제 이 공산당이 주도하는 국가 경제 정책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적게 잡아서도 한 20% 뭐 30%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벌써 완다그룹도 지금 비구이 위한 이야기도 나오고 파산 위기 디폴트 이야기 나오는 거죠. 이게 구조적으로 괜찮을까? 그러니까 긴급이라는 것은 지금 상당한 이 덩치가 큰 코끼리 이상의 덩치가 큰 중국에 대해서 이 중국 공산당이 빨리 뭔가를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지금 지표도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수출 수입도 그렇고 예전에는 중국에서 집계되는 통계가 우리 신용호 네. 앵커께서는 아시겠지만 엉터리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젠 발표를 안 해. 이제 엉터리 네.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WTO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이게 근본적 처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더 우려가 됩니다. 기후가 아니라 기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른바 우리가 상당히 걱정했던 CR, 차이나 리스크의 전조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차이나 리스크 하면 또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빠르게 일본화가 되고 있다. 여기서 일본화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그렇죠. 있다. 네. 예. 장기 불황에 또 이미 빠졌다.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수출하고 있거든요. 중국 한 네. 20%. 이 빨간불이 계속 장기적으로 켜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동의어인데 중국발 경제 충격 그러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냥 단기적으로는 부양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금 뭐 중국에 요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환호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쓸까? 이게 그러니까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는 게 이른바 요크인데 이들이 들어왔을 때 명동에서 또 강남에서 얼마나 돈을 쓸까?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아셔야 될 부분이 네.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토니모리나 뭐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나 이제 올라가서 막 환호를 했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중국이 곧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일본하고 동시에 우리만 개방한 게 아닙니다. 일본도 차단을 하고 중단을 했다가 일본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개방이 된 이유가 뭐냐면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한국, 일본 빠지면 이건 게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 마치 중국이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되는 것처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월가 월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 중국 비중을 네. 손을 끊을 수는 없어요. 완전한 완절은 할 수는 없지만 부절을 해야 됩니다. 부분 손절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국에 대한 규모를 줄여야 된다는 거. 이건 왜냐하면 이미 미국하고 일본은 착수했고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리가 이거 대응을 안 하면은 굉장히 큰 리스크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유념을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CR 중국 리스크 강조를 해주셨고요.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네네. 이제 한미일 이야기를 좀 돌아와서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고 이 회의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이니셔티브들이 발표가 이제 되게 될 텐데요. 네. 우리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캠프 데이비드 중요한 게 데이비드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신데 이게 53년에 우리 한국 전쟁과 관련된 아이젠하워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의 영웅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1953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름에 데이비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이제 1시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으로 이동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미 도착을 했겠죠. 도착을 해서 이제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맞이할 텐데 저는 뭐 북핵 이야기하는 거는 뭐 뻔한 이야기인데 경제입니다. 경제. 이건 표면적으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IRA 관련해서든 일본이든 일본도 후쿠시마가 상당히 민감한데 저는 후쿠시마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제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윤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기 때문에 경제를 뭘 끌어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경제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고 예. 당연히 그러다 보면 우리 한미 내지는 또 한미일 경제 협력 관계에서 수혜에 대한 그리고 수혜 업종, 뭐 기업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게 자, 있을까요?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나왔는데 네. 미국 비중을 높이고 일본은 새롭게 신규 진입할 부분을 봐라.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일본은 역시 용인 클러스터에 투자를 많이 하는 뭐 미우라 공업도 있고 여하튼 네. 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 미국은 미국의 비중이 높은 산업이 있습니다. 섹터가 있는데 방산, 우주,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이제 한국 경제인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회장으로 추대됐죠. 풍산, 유진 회장입니다. 풍산을 보라. 그 다음에 이름에 한자가 들어가는 기업들 잘 보셔야 됩니다. 한미반도체, 왜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죠. 하나시스템, 이거는 스타링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랑 관련이 있어요. 하나시스템, 우주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세트레가이, 한자가 들어간, 제가 L자를 많이 강조했는데 L자 외에 한자가 들어간 기업에 미국 비중이 높은 기업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수혜 기대 섹터를 말씀을 주셨고요. L자 들어가는 기업 그대로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L자 들어가는 기업에다가 이제 한자 들어가는 한미반도체, 하나시스템, 하나솔루션에 대한 말씀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